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닌자 거북이 1편입니다 많이 아시는 게임이니까 빨리 출발할게요. Fire! Hang on, April. 이 게임은 1989년 오락실에 등장을 했고요, 코나미에서 발매를 했습니다. 해외 수출판 게임의 제목은 돌연변이 10대 닌자 거북이, 우리가 아는 그 제목인데요, 일본 내수판은 약간 다릅니다. 슈퍼 거북 닌자, 그렇게 부제목이 붙어 있고요. 버튼은 두 개만 있습니다. 심플하죠? 점프와 공격. 하지만 방향키를 어떻게 움직이면서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격 모션이 다르고요.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풀스윙을 하죠. 강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이 강한 만큼 착지 후에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남발하면 안 되는 풀스윙이고요. 불타는 건물에 에이프릴이 닫혀 있으니까 우리 거북이들이 구하러 왔습니다. 막상 건물 안에 와보니까 슈레더의 패거리들이 우리를 방해를 하고 있죠. 슈레더의 악마군단이라고 한국판 오프닝에서는 악마군단이라고 나오는데, 악마군단의 이름은 더 풋입니다. 풋, 발 맞습니다. 그러니까 슈레더의 악마군단은 더 풋이라고 부르는 게 정답입니다. 첫판 보스는 막 싸움을 하면은 어려운데요, 이렇게 벽에 몰아놓고 날라차기만 해주면은 아주 쉽게 걸립니다. 코플소를 닮은 첫판의 보스 이름은 락스테디. 이따가 한 번 더 등장하니까요, 그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4인 플레이 시에는 이렇게 거북이가 4마리가 나옵니다. 결국 에이프릴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슈레더가 다시 납치를 해갔죠. 이 게임은 2인용 버전이 있고 4인용 버전이 있는데요, 제가 플레이하는 버전은 4인용 버전이고 2인용 버전은 오락실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오락실은 다 4인용 머신만 있었어요. 4인용 버전이 피자가 조금 더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플레이할 때는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쇼윈도에 있는 TV에서 슈레더가 오늘 밤 나는 거북이 수프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 대사가 거북이들을 상대할 때 슈레더가 자주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닌자 거북이 팬이 아니라면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대사고요. 우리가 상대하는 노란색과 보라색 적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고 로봇이에요. 하수구에 빠지면 에너지가 한 칸씩 줄어들고요, 한 칸이 남았을 땐 에너지가 안 줄어듭니다. 오락실에서 이 게임 플레이할 때 하수구에 빠지면 뭐라고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해결됐습니다. 친구랑 이 게임을 같이 게임할 때 에너지가 별로 없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하수구에 계속 빠지라고 조언을 해줬죠. 한 칸 이상은 안 빠지고 빠지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면 적들이 우리를 공격 못하니까요. 에너지가 없는데 피자 나왔죠. 먹으러 갑니다. 먹었는데 뭔가요? 다시 보겠습니다. 피자를 먹었는데 먹으면서 잡혔어요. 그러면서 에너지는 안 차고 피자는 사라지고 나는 목숨 하나를 잃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플레이어는 손해볼 거 다 손해봤어요. 목숨도 잃고 에너지도 없어지고 당황스러워서 게임 플레이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난간에서 떨어질 듯 말 듯한 위치에 있으면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 못하고 우리는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알기 때문에 편히 피자를 먹으러 간 거였는데 잡혀서 목숨 하나를 잃다니. 스케이트보드 타고 가는 아가씨한테는 우리들은 항상 공격을 해서 비명소리를 듣는 게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코나미에서는 이 게임 이전에 크라임 파이터즈라는 4인용 게임을 오락실에 출시를 해서 인기를 끌었고
꽤 좋은 평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힘입어서 닌자 거북이도 4인용으로 출시를 했고요. 더욱더 대성공을 했습니다. 프라임 파이터즈의 노하우가 닌자 거북이에서 빛을 발한 거죠. 이 부분에서 간판이 떨어지는 거 다들 아시죠? 깔리면은 납작해지지 않고요. 그냥 튕겨져서 날아갈 뿐입니다. 한 마리가 안 죽었으면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이게 에너지도 적고 목숨도 없으니까 일단 패스. 쇼윈도가 있는 뉴욕의 번화가에서 지금 뒷골목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잡졸들, 저 캐릭터들의 이름은 다 합쳐서 풋 솔저라고 하면 되고요. 복장의 색깔에 따라서 공격 방법이 좀 다양합니다. 일단 여기선 이번 스테이지 돼지 보스가 등장을 했죠. 당시 오락실에선 저팔계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보스의 이름은 비밥.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슈레더의 명령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변했죠. 돌연변이가 됐고요. 한 대 치고 빠지고 이 방법이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쉽게 공략이 가능합니다. 스테이지 클리어하면은 에너지 채워주는 줄 알았는데 안 채워주네요. 그걸 모르고 한번 하수구에 일부러 빠져봤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는 보너스 게임 같은 스테이지입니다. 피자 먹다가 목숨 하나 잃은 그 난간 아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과 블록의 경계에 있으면은 적들은 우리를 때리지 못합니다. 적들보다 우리의 세로축 공격이 조금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능한 공격이고요. 적들은 정면에서만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계의 부분은 못 오게 되어 있나봐요. 개이득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2인용 기판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벽을 뚫고 나오는 로봇이 있습니다. 개미같이 생겼잖아요. 저 로봇의 이름은 마우저라고 합니다. 원래는 쥐를 잡는 용도로 만들어진 로봇인데요. 닌자 거북이들을 상대하는 로봇으로 개조가 된 겁니다. 쥐를 잡는 로봇이었기 때문에 거북이들이 마우저라고 부릅니다. 하수가 흐르는 곳에 오면은 이렇게 미사일이 발사가 되죠. 그래서 물에서는 싸울 수가 없고요. 피자가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일부러 하수에 들어가서 미사일에 한 대 맞아봤고요. 이 게임 전에 닌자 거북이 게임이 패밀리로 발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이 패밀리로 이식이 됐을 때는 넘버링이 꼬여가지고 이 게임을 2편이라고 발매를 했고요. 피자를 먹으면 에너지가 찬다, 그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게임이 지금 보시는 오락실 닌자 거북이 1편입니다. 이 게임을 오락실에서 즐길 때 당시만 해도 피자라는 거는 우리 세대에게는 굉장히 생소했던 음식 중에 하나였죠. 그때는 저는 국민학교 졸업 세대인데 국민학교 졸업하면은 돈가스를 먹으러 가는 게 최고였습니다. 짜장면보다 한 수 위인 돈가스. 물론 피자헛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85년도에 1호점이 생겼죠. 하지만 피자헛에서 파는 피자는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주시질 않으셨어요. 사자해 먹으니까. 원래 미국인의 짜장면은 피자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피자는 너무 고급화 전략을 펴가지고 가격이 거품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비싸죠. 그래서 안 먹게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피자가 됐네요. 날아다니는 무언가에 타고 있죠. 이 보스의 이름은 박스터 스톡맨입니다. 닌자 거북이 2편에서도 이 보스는 등장합니다. 파리 인간으로요. 코뿔소 보스를 클리어하고 하수도로 들어올 때 에너지 안 채워졌죠. 시궁창 피자를 먹은 후에 한 대도 안 맞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파리 인간이 될 박사를 클리어한 후에 에너지를 채워주냐 안 채워주냐. 네, 여기 시작할 때도 안 채워줍니다. 난이도가 정말 쉽지 않은 게임이라는 걸 에너지 안 주는 거, 안 채워주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오락실에서 플레이했던 소년들 이번 스테이지 보스까지 가면은 꽤 잘하는 실력자라고 보여졌습니다. 그 당시 고수 플레이를 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우리가 지금 플레이하는 캐릭터, 이름은 도나텔로, 봉을 든 캐릭터를 선호를 했죠. 전국 공통, 그리고 전세계 공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인기 없는 거북이는 누구냐? 우리 동네에서는 라파엘이었습니다. 삼지창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북이죠. 아무래도 무기가 길수록 이렇게 게임 진행이 유리하기 때문에 봉이 제일 기니까 제일 우선순위, 그리고 라파엘 삼지창이 제일 짧잖아요. 그래서 DP 했죠.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쌍절곤이 두 번째로 인기 좋았던 것 같고요. 저도 쌍절곤을 두 번째로 선호하고 그 다음에 쌍칼인데 2등이나 3등이나 왔다 갔다 그날 기분에 따라 선택을 하곤 했습니다. 봉을 든 거북이가 인기는 제일 좋았지만 사실 이름은 제일 덜 알려진 캐릭터입니다. 도나텔로. 저도 입에 잘 착착 붙지가 않네요. 패밀리로 이식된 닌자 거북이도 도나텔로, 봉을 든 캐릭터가 인기 좋았죠. 역시 사거리가 제일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번 스테이지의 보스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일단 피자부터 먹고요. 첫 판과 두 판 보스가 같이 나왔죠.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잘하는 건데 어렵습니다. 이 둘을 만만히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공략이 갈리죠. 누구를 먼저 처리를 하느냐, 돼지냐 코뿔소냐. 저는 주로 돼지를 먼저 잡았습니다. 이 둘은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협력 플레이가 아닌 듯 맞는 듯 공격을 하는데 피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둘은 TV 시리즈에서도 팀으로 같이 잘 다니고요. 이름은 음악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첫판 보스 코뿔소 락스테디는 자메이카의 레게 음악 장르를 뜻하는 이름이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로 등장했던 저팔계, 이름은 비밥, 재즈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카우보이 비밥이라고 아시죠? 카우보이 비밥의 OST 유명하죠. 빠람빰빠밤빠밤빠밤. 그 음악이 재즈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알았네요. 카우보이 비밥에서 비밥이 재즈 장르의 하나였다니. 비밥, 그는 같습니다. 비밥은 그래도 복장이 뭔가 좀 음악하는 사람 쪽 사실 힙합 쪽에 가깝지만 그렇게 보이는데 코뿔소 얘는 전혀 레게의 느낌이 안 납니다. 음악 쪽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레게 생각하면 김건모 형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전혀 매치가 안 됩니다. 코뿔소 보스도 원래는 인간이었고요.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무기밀매업자였다고 하네요. 코뿔소도 그냥 코뿔소가 아닌 백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코뿔소 중에서 덩치가 제일 크고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주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멸종 위기종이라는 거네요. 우리가 지금 이 코뿔소를 때리고 있지만 멸종 위기종이라는 거 갑자기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이프릴을 구해야 되죠. 뒤에 밧줄이 묶여있죠. 조금만 기다려 에이프릴. 첫 판에서 싸울 때처럼 구석에 몰아놓고 날라차기를 하면은 쉬운 공략이 가능한데 제가 못하고 있죠. 오락실에서 플레이했을 때도 여기까지 오면은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실력 어디 안 가고 여기서 역시 죽었네요. 게임 오버가 났지만 이제는 무한코인으로 다음 스테이지로 출발합니다. 여러 명이서 플레이했을 때는 게임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에이프릴에 뽀뽀를 받았죠. 부러워라. 이런 졸병들은 공 한번 휘두르면은
완샷, 완킬인데 일반 공격은 3번을 맞아야지 죽습니다. 연속으로 3번 찌르면은 중간에 딜레이가 생겨서 우리에게 반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으로 공격을 하면 안 되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탁탁탁 이렇게 공격을 하면 잘 맞아줍니다. 그런 걸 모르던 친구들은 그냥 무작정 공격만 했죠. 그러니까 때리다가도 반격을 많이 당했고요. 첫 판부터 등장했던 외발 로봇, 이 로봇의 이름은 로드킬 로드니스고요. 하수구에서 만난 보스, 그 박사가 만든 로봇입니다. 로드킬 로드니스는 바퀴가 하나 달린 외발 로봇이고요. 채찍 같은 촉수가 달려 있습니다. 그 촉수는 우리에게 전기 충격을 주죠. 일단 촉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우리는 잡혀서 감전을 당합니다. 레이저는 피하기 쉬운데 채찍은 꺼냈다 하면은 어지간하면 맞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상대하기 까다로운 로봇입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에는 드릴이 달려 있어서 땅속을 터널을 뚫고 다니죠.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말도 합니다. 기계음으로. 어우, 이 녀석들도 무기가 기니까 멀리서 공격하잖아요. 역시 이 게임은 긴 무기가 장점이죠. 아유, 에너지 빨리 먹어야 됩니다. 죽을라. 갑자기 든 생각인데 닌자 거북이 전세계 붐이었을 때 피자 매출이 좀 올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을 것 같고요. 저는 피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게임에서 피자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이 게임은 혼자 하면은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앞으로 조금씩 가면은 적이 조금만 나옵니다. 몰려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랑 게임할 때 잘 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는 친구 있습니다. 정말 피곤해지죠. 적이란 적은 다 불러오면서 결국은 못 피하니까 에너지는 제일 먼저 빠지고요. 그러면서 피자는 지가 제일 먼저 먹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갑자기 얄미움과 분노 게이지가 동시에 차오르는데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친구한테 넌 무조건 나보다 뒤에 있어라 라고 말을 하고 게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게임에서 여기 이 구간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까처럼 혼자서 조금씩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자동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물론 그건 어렸을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 구간을 큰 피해 없이 넘기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이 구역은 자동 진행이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저 헬기들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4대에서 더 이상 다른 헬기들은 등장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상에서 등장하는 적들도 죽이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점프로 무조건 다 피해 다녀야지 됩니다. 아까 총알 쏘는 헬기를 터뜨리지 않았으면은 지금 지상으로 폭격을 하는 이 헬기도 등장을 안 하거든요. 그냥 계속 편하게 피해만 다녔으면 되는데 이번 리뷰에서는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건데요. 다음에 다른 캐릭터로 리뷰할 때는 꼼수를 이용해서 조용히 지나가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격 안 하고 잘 피해서 공략을 하신 자넷이라는 유튜버님이 계시거든요. 궁금하시면 그분 공략 영상 보셔도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게임 시스템 내에 자동 승급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게임은 안 죽으면서 플레이를 하면은 게임 난이도가 슬금슬금 상승을 합니다. 4인용을 하면 이렇게 떨어지죠. 힘들게 에이프릴을 구했더니 이번엔 사부님이 잡혀갔죠. 사부님의 이름은 스플린터 G입니다. G라서 그런지 마우더, 지금 구멍에서 계속 나오는 개미같이 생긴 마우더한테 약한가 봐요.
마우더한테 잡혀가고 있었죠. 우리는 위층과 아래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스테이지는 피해 없이 공략할 수 있다는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스테이지마다 이런 구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래층에 있는 쫄따구가 우리에게 부메랑을 던졌죠. 높이는 달라도 같은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부메랑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G4부님은 닌자 거북이한테 무술, 정신수양, 인수를 가르쳐준 그리고 양아버지 역할까지 하는 사부님입니다. 문이 열리면 적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위치에서 타이밍 맞춰 봉을 크게 휘두르면 이들을 노리는 거야! 굉장히 많이 한 번에 터뜨렸죠. 운이 좋았습니다. 꽤 성가신 적인데 요 위치요. 요 위치 대략 그쯤에서 크게 휘두르면은 운 좋을 땐 지금처럼 많이 한 번에 잡을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피자가 나왔죠. 피자가 하나밖에 없네요. 가끔가다 2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4인용 할 때 피자가 3개만 나올 때가 있다는 거. 야, 그건 너무 잔인하죠. 4명 중에서 1명은 희생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완전 복불복이죠. 우리의 사부님 매달려 있고요. 이번 스테이지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보스의 이름은 그라니터. 얼굴을 보면 새의 모양을 했고요. 몸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강암이지만 지구 생명체는 아니고요. 슈레더의 부하라기보다 슈레더와 동맹을 맺고 있는 이따 끝판에서 등장을 할 텐데 크랭이라고 하는 브레인 모양으로 생긴 외계인이 있거든요. 그 외계인의 부하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크랭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부하죠. 손에 들고 있는 총에서는 화염 방사기를 발사하지만 가까이 접근했을 때는 휘둘러서 무기를 사용하고요. 거북이들은 세로축이 공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축으로 치고 빠지기 하면 됩니다. 몸의 떨림이 더 심해졌죠. 이제 곧 마무리가 될 상태입니다.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네요. 한 대라도 맞으면 저는 이어서 해야지 되니까요. Thank you, my turtles. There it is. 다행히 이번 스테이지는 에너지도 채워졌고 사부님도 구했고 이제는 적들의 본거지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스테이지의 제목이 테크노드롬을 찾아야 해 이잖아요. 테크노드롬은 이번 스테이지 시작할 때 우리가 들어왔던 이동하는 기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찾았는데 뭘 찾는다고. 이동하면서 우리에게 총알을 쐈던 천장에 매달린 기둥들은요, 이렇게 한 군데서 몰아서 처치를 하면은 우리도 갇히지만 적들도 이렇게 갇힐 수 있거든요. 그냥 그렇다고요. 여기서도 무작정 앞으로 막 치고 나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찔끔찔끔 나가면은 우리의 에너지도 아끼고 게임의 난이도도 한 마리씩 상대를 하는 거니까 쉽죠. 아이고, 얘네들은 일렬로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마리씩 부를 수가 없는 애들이었죠. 저렇게 채찍을 휘두르면은 피하기가 너무 어렵다니까요. 채찍의 타겟에 잡히기 전에 빨리 점프로 도망가야지 됩니다.
몹졸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올 땐 최대한 모아서 한 번에 쓸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 게임은 정말 타격감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처음 플레이를 했을 때는 손맛이라는 게 전혀 없었고요. 게임할 때 손맛이 왜 중요하냐? 저 같은 경우는 타격감이 느껴지면은 조금 더 게임에 적응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타격감과 타이밍, 연관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적들이 등장 안 하고 쇠구슬만 떨어지는데요. 2번만 피해주면 되고요. 어릴 적에 구슬놀이 할 때 벽에 가슴 높이만큼의 선을 긋고 거기서 구슬을 떨어뜨려서 상대편 구슬을 맞추는 그런 구슬놀이도 했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구슬을 떨어뜨릴 때 그 벽도 일자로 뚝 떨어지는 벽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떨어지다가 지상에서 약 한 뼘 정도의 턱이 살짝 있는 벽이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 톡 튀어나온 벽에 맞고서 멀리 굴러가는 그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맨날 소년들이 몰려가서 구슬을 떨어뜨리는 그 담벼락은 정해져 있었던 거죠. 바닥도 어느 정도 평평했어야 했고 비가 와도 물이 금방 빠지는 양지마른 명당이 따로 있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가니까 이 로봇이 하나씩 등장을 하는데요. 앞으로 무작정 달려가면 4대의 로봇이 한 번에 등장하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게임이 돼버립니다. 앞에 피자가 2판이 있지만 이 피자도 우리는 아껴야지 됩니다. 곧 보스전이 되거든요. 보스전에서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는 피자가 2개가 있다는 거는 마음의 편안함이 달라집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앞으로 가고 있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야지만 정말 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스테이지 보스도 조금 전에 만났던 그 돌덩어리 화강암 비슷한 재질로 보입니다. 보스의 이름은 트라그 장군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외계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요. 크랭이라는 외계인의 바로 밑에 직속 부하입니다. 만들어진 돌의 재질은 화강암이 아닙니다. 색도 다르죠. 더 단단한 돌이라는 설정이 있는데 외계의 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나 봅니다. 공략 방법은 화강암 보스랑 똑같이 상대를 하면 됩니다. 세로축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면 되고요. 사용하는 무기는 하염 방사기가 아니고 로켓 런처입니다. 미사일 같은 걸 발사를 하죠. 스피드는 화강암 보스보다 더 빠릅니다. 그렇다 해도 피자 2판을 가진 닌자 거북이를 이길 수는 없죠. 드디어 적의 메인 기지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슈레더와 싸우기 전에 슈레더의 동맹 크랭과 먼저 싸움을 하고 있죠. 크랭은 몸이 없습니다. 그냥 생긴 것 자체가 두뇌같이 생겼죠. 전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몸에 들어가 있어서 펀치를 이용하고 저렇게 레이저도 쏘고요. 발차기도 하고 내구력도 상당히 강하고 위력도 강하지만 이렇게 치고 빠지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쉽게 공략이 가능합니다. 아니 도망가는 주제에 나는 무적이다라고 말을 못하러 하니 드디어 이 게임의 사기 끝판왕 슈레더입니다. 본체는 하나인데 분신술을 사용하죠.
지금 손에서 발사한 저 푸른색 3개의 광선에 스쳐도 목숨 하나 바로 날아갑니다. 게임상에서는 목숨을 잃는 게 아니고 자연 상태의 거북이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요, 우리에겐 너무나 무서운 광선입니다. 친구들끼리 주말에 무한코인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면은 광선에 한 방 맞으면은 한 마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걸 망설였습니다. 빨리 죽는 것도 있고 클리어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게임도 그냥 끝나기 때문에요. 돈이 아까웠죠. 분신은 최대 2번만 등장을 하고요. 아이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어서 하네요.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한 겁니다. 2번밖에 이어서 안 했으니까요. 저 푸른 광선에 맞으면은 원래의 거북이로 돌아가고요. 마지막 목숨일 때 거북이 광선을 맞았다 그러면 화면 밖으로 재빠르게 도망갑니다. 아이고, 안 보여드려도 됐었네요. 거북이로 변했네. 목숨 하나가 이렇게 쉽게 날아간다니까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끝판왕 공략 방법은요, 지금 이 지점에서 싸우면은 2마리 중 1마리는 벽을 등지면서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레이저를 발사할 때나 이렇게 한번 움직이지 그 외에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때 한 놈만 패면 됩니다. 2방을 치고 움직여주고 2방 치고 움직여주고 그런 식이면 되고요. 저 레이저 광선도 한 방에 즉사가 돼서 사기라고 느껴지는데, 슈레더의 분신도 우리 플레이어보다 꼭 1마리가 더 나옵니다. 지금은 혼자니까 2마리 상대하죠. 2명이 오면 3마리가 나오고요. 3명이 오면 4마리가 나오고 4명이 오면 5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게임 4인용 하면은 정말 정신없죠. 내 캐릭터 어딨어? 그렇게 찾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슈레더마저 5마리가 나와 있으면은 얼마나 마지막 판에 정신없이 게임을 하겠어요. 뒤에 있는 게 진짜 슈레더인 줄 알았는데 본체 공격을 잘했네요. 엔딩 보실게요. 더프트를 물리치고 와우저들을 망가뜨리고 테크노드롬을 완전히 박살냈다. 이게 바로 터틀 파워다. 하지만 슈레더와 크랭은 어쩌지? 토스트로 구워졌나? 증발해서 밀크쉐이크가 되었나? 아니면 차원 X로 도망쳤나?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우리 중 누구도 침대, 아니 껍질 안에서 안전하게 잘 수 없어. 닌자 거북이와 함께 오늘도 우리는 지구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봉을 든 도나텔로니까 이 정도 플레이를 했지, 삼지창을 든 라파엘이라면은 글쎄요, 코인 2-3개쯤은 최소한 더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 출시 이후에 91년도에 터틀 인 타임이라고 2편이 오락실에 또 등장을 한 거 아시죠? 거기서도 역시 봉을 든 캐릭터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편도 나중에 한번 또 리뷰해야겠네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호감이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